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흔히 알려져 있던 파생결합증권이나 주가연계증권의 일부 상품이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DLS나 ELS는 금융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박이 불가능한 중수익으로 제한해놨는데, 반면 입게 되는 손실은 가능성이 좀 낮기는 하지만 원금 전체를 날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는 점에서 제2의 키코 사태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저금리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네. 일인데 네. 다들 금리를 좀 낮추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팔았던 여러 가지 금융상품 중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근 문제가 됐던 제가 아까 ELS, DLS 뭐 상품 이름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상품들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제 ELS하고 비슷한 DLS라는 건데요. DLS는 대개 이번에 문제된 건 금리와 연결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독일 채권 금리, 영국 채권 금리, 미국 채권 금리를 연동을 해서 발행한 어떤 파생 결합 증권이다. 또 파생 금융 상품이라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이번에 은행권에서 두 개 은행에서 8천억 정도, 이 두 개, 세 개의 증권사에서 2천억 정도를 발행을 해서 총 1조 원 정도를 발행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현재 기준으로 한 7천억 정도 손실이 났고요. 앞으로도 한 90%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전액이 손실된 사람도 있고 지금 만기가 돼가지고 상환을 받아서 손실이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1조 원 중에 한 9천억 정도 손실도 예상이 되는데 끝난 사람도 있고 아직 만기가 대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이제 우선 ELS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상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념 설명 그리고 발행 형태 좀 쉽게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ELS는 이제 그 DLS하고 두 가지가 크게 이제 그 대별되는 상품인데요. ELS는 그 대개 이제 그 상품 주식,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 주식하고 연계됐거나 아니면 주가 지수하고 연관된 것을 판매하는 그러한 그 금융 상품이 ELS입니다. 쉽게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 주식이 오늘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10% 올라서 5만 5천 원이 된다면 여기에서 연이율로 5%의 수익을 당신한테 주겠다 하는 거고, 또 만약에 10%가 떨어져서 5만 원짜리가 4만 5천 원이 되면 그거는 그때 가서 원금을 5만 원이 아니라 4만 5천 원, 10% 그 손실 금액으로 내가 주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것을 계약을 하고 상품을 투자하는 것이 ELS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손실 구간이 이제 낙인 구간이다 해가지고 그건 손실 구간이고 낙아웃 기간이다 그러면 그거는 원금을 상환받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ELS 하면 사실 다들 투자자라면은 좀 안 좋은 추억이 하나씩 있단 말이죠. 이게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했던 ELS에서 2015년, 16년도에 대규모 손실이 났던 건데 당시 상황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뭐랄까요, ELS 홍콩 H지수에 그 투자한 그 금액이 상당히 이제 70조 원 가량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속 주가 지수가 떨어지니까 눈덩이처럼 이제 피해 금액이 컸거든요. 그로 인해서 2016년도 초부터 이제 홍콩 H지수에 대한 그 ELS 발행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상당히 적게 발행을 했는데 또 작년도에부터 올해까지 발행이 또 그 규제가 완화되면서 엄청나게 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홍콩 그 사태가 있긴 하지만은 그 낙인 구간까지는 아직까지 크게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현재는 크지 않은데 이 홍콩 사태가 장기간 지속이 되면 이 큰 금액이 또
한번 그 피해로 예상이 되고 있기 예. 때문에 불안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DLS니까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시중은행에서 이 DLS를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사실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점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불안전 판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DLS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 ELS는 주식과 예. 그다음에 주가 지수 요것만 가지고 연계된 상품인데요.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실물 재산, 예를 들어서 금, 은이라든지 뭐 이런 별의별 그 어떤 자산을 가지고 기본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에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수익을 주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DLS의 경우에는 채권 금리와 연계해서 채권 금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지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그거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거에 비례해서 손실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300배 이율이 떨어진 거에 한 300배가 넘도록 손실이 설계됐다 보니까 원금이 전액이 손실이 되는 그러한 설계 상품이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최근 문제가 됐던 DLS가 특히 우리은행에서 많이 판매됐던 게 네. 독일 10년물 국채와 연동이 네, 네. 되는 상품이란 그렇습니다. 말이죠. 이게 예전 키코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만기 단기 상품을 이런 식으로 팔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키코하고 같다는 것은 뭐냐면 맥시멈 이익이 많이 소비자가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거는 3에서 5%의 이익을 내면서도 손실은 100%까지 손실을 그 어떤 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나게 이제 불균형한 어떤 이러한 그 상품 구조 때문에 키코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유사하다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된 게 사실 독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네,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뭔가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짧게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파생 상품, 뭐 ELS나 DLS의 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위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산업의 위험도 있고 국가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 크다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잘 알고 가입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이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갖고 투자하는 그러한 그 성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